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어린이날에 이어서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많이 따서 사용하고 있죠.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 초보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요린이, 불린이, 골린이 등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머머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초보라서 서툴고 실수 연발이지만 초보라서 괜찮아라는 정감 있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별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와 OTT 이야기, 뉴미디어 트렌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 100주년이었는데요. 네. 네, 소장님은 어린이날 이제 안 챙기시죠? 네, 그렇죠. 아이들이 다 컸어요. 네, 그래요. 이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지 말고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자. 이런 뜻에서 제정된 날이 어린이날이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분야든 간에 초보자거나 입문자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따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일종의 신조어가 되었는데요. 어린이는 어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1920년에 처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 및 인터넷 등에서 어떤 것에 입문하였거나 실력이 낮은의 뜻으로 어린이의 어자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일부 명사의 첫 글자 등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초보자를 주린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부동산 투자의 초보자를 불린이, 등산 초보자를 산린이, 토익 입문자는 토린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방송, 인터넷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요. 요린이, 주린이, 골린이 이런 표현들 특히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도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걸까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한 시민의 진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 요지는 이러한 표현은 아동을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문서나 방송 등에서 이러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또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게 되어서 이번 의견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진정한 취지는 참 공감이 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인권위가 이런 의견을 낸 것이군요. 근데 요즘 사실 신조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방송에서도 언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다. 좀 유행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머머리니 이렇게 어린이의 리니를 따라서 붙이는 이 표현들 이게 과연 차별적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과민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백종원 씨가 진행하던 백파더에서 요린이라고 부를 때 사실 저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 의견 표명 과정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원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네. 이런 표현 방식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말은 어떤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정감 있게 표현하는 말이어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병존했다는 것입니다. 예, 인권위 판단을 좀 자세히 봤는데요. 특정 사람에 대한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멸시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표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게 되어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특정인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게 된다. 네. 그게 또 다시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사실 린이라는 표현보다 더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야말로 혐오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들과 혐오 표현에 대한 수업을 몇 차례 진행해 봤는데요. 그때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혐오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잼민이라는 것인데요. 잼민이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제공하는 음성 지원 서비스의 어린 남자의 이름 재민을 따서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왜 혐오 표현인지는 저도 배경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잼민이는 어린이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데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3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351명인 70.2%가 잼민이라는 단어가 어린이를 낮춰 부르거나 비하하는 단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 연대 지음은요. 2020년 11월부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단체에서도 제공한 어린이 청소년 차별 표현 10선이 그 10선 중에서 1위가 잼민이었습니다. 잼민이 이외에도 이들이 꼽은 문제적 표현은 사춘기, 중2병, 아이, 등골 브레이커, 급식충, 모모양, 모모군, 그리고 대견하다, 기특하다, 애들, 초딩, 모모 친구 등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문제적 표현인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관행적으로 써왔던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무시하고 아랫사람으로 낮춰 부르는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아우 대견해, 아우 기특해 이렇게 쓰는 표현이 네. 어린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좋지는 않군요. 예, 저도 새삼 깨닫는데요. 네. 근데 이 잼민이라는 표현, 이게 네. 아마 이제 혐오적인 표현이어서 우리 방송에서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표현이 실제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언론 보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드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일부러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제외하고 작년 6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기간에 여러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잼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가 32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이 표현이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작년 7월에 EBS가 트위터에 잼민좌라는 단어를 썼다가 논란이 일어서 사과한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EBS 사회관계망 서비스 담당자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주 금요일 포텐독 똥발반내 영상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잼민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쳤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표현을 사용했던 담당자는 최근 SNS 상에서 잼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받고 재미있는 어린아이를 부르는 유행어라고 짐작했다.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거기에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는 몰랐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네. 다른 단어들도 표현 좀 찾아봤는데요. 요린이라는 표현은 이 기간 중 52건이나 나왔습니다. 네. 보도 제목에서
예를 들어보면 경남신문에서는 초딩 요린이들의 즐거운 요리 수업, 한국경제의 요즘 요린이 고추장 대신 만능 조미료, 서울경제 요린이도 백주부로 변신, 매일경제는 박희집 요린이 유희의 우당탕탕 요리 도전, YTN도 있는데요. 만남의 광장 최원영 요린이 요리연구원으로서의 성장기 등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린이라는 보도는 정말 많았는데요. 이 기간 중에 535건이나 있었습니다. 네. 이 역시 제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시아 경제에서는 아예 보도의 코너명이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는 주린이의 1타 강사 193만 명 찜한 3프로TV 인강도 불티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고요. 서울신문은 주린이 해외 투자 시작은 EFT, ETN으로, 국제신문은 주린이 캔들 차트 잘 보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 굉장히 많은데요. 산린이라는 표현도 36건. 예를 들어보면 한국경제의 산린이 인증샷 열풍에 대박 났다. 주로 이렇게 기능성 등산복 등에 대한 보도에서 산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골린이도 있었는데요. 368건이나 있었습니다. 많네요. 네, 이 역시 골프용품 관련한 보도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말들도 있었는데, 테니스와 어린이를 합성한 테린이라는 표현도 36건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불인이라는 표현도 36건 있었습니다. 토린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헬스와 어린이를 합성한 헬린이라는 표현도 22건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도는 대부분 무감각하게 관련 표현을 사용한 경우들이었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표현이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몇 건씩 있는 정도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진짜 네. 언론 보도에서도 특히 뭐 주린이, 또 네. 골린이, 요런 표현들은 진짜 많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네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자막에서 이런 네. 표현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한겨레가 이번 어린이날에 보도한 예능아 요린이라 부르지 말아줄래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 기사는 지금 현재 예능의 현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라는 MBC의 방송, 이 방송에서 참가자들한테 요린이라고 부른 것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린이를 사용한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후에 요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요리 블로그 제목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튜브 등에서도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제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SBS 예능 프로그램인 편먹고 072라는 방송에서는 자타 공인 골린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다고도 하고요. 또 EBS의 자이언트 펭수에서는 아이들에게 운동하자는 콘텐츠를 내보내면서 펭수를 헬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서는 특히 예능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즐겨보고 유행어 등을 따라한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초보자의 미숙함을 예능적으로 귀엽게 표현한다는 의도겠지만 방정환 선생이 아동을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라는 용어를 값싼 웃음을 위해 헐값에 팔아넘기는 언어도단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머머린이라는 표현, 저희가 네. 인권위가 이번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의견 표명한 네. 것에 대해서 네. 좀 짚어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 아무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이 인권위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보도보다는 그냥 네. 내용 그 자체를 전하는 보도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날이 5월 3일이었는데요.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관련 보도는 총 33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보도 대부분이 의견 표명 내용을 전하는 수준이었고요. 특별히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다만 여성조선이 5월 4일에 업로드한 기사 하나가 좀 특이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 보도는 10가지 이슈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한마디씩 기자의 의견을 코멘트로 다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 중에서 인권위, 주린이, 요린이 표현은 아동 비하, 과연 그런가요? 라는 소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자의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정말 그런가요? 어린이가 미숙하고 불완전하다고 보는 인식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이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보호의 대상인 이유는 아직 성숙하지 않고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선의와 진의를 애써 무시하고 공연한 일을 만드는 느낌입니다. 이런 정도의 비유적 표현에 인권 운운하며 토를 다는 건 뭐랄까 그거야말로 미성숙한 태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인권위가 인권이란 말의 쐐새를 잘 모르는 권민이 같습니다만 이걸 또 어린이는 인권이 없다는 말이냐며 발끈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꼭 있을 듯 애효 이렇게 그 보도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 표명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민이라는 굉장히 낯선 이런 표현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저는 어린이날이라고 이 즈음 기간에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고 또 이후에는 제목에서든 내용에서든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답답한 마음도 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이 누군가에게 부정적, 차별적 표현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보다 귀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열린 자세로 들어주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 방송을 모니터했습니다. 네,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4월 29일 금요일에 방송된 이번 주 승부 코너에서 편견에 근거한 평론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날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했는데요. 여성인 김은혜 후보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여적여라고도 하는데요. 여성은 서로를 시기 질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성 유권자들이 김은혜 후보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은혜 후보가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데 여성들에게 이게 어떻게 작용했을까라는 말도 했습니다. 역시 여성이라는 성별에만 집중한 분석으로 여적여와 다르지 않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보지 않고 질투에 의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4년에 MBC가 총선 개표 방송 당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소개하면서 여적여 프레임을 씌워서 사과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적여는 대표적인 여성 혐오 프레임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이 발언에 대해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요. 해당 방송 때 유일한 여성이었던 이은영 휴먼앤 데이터 소장이 경기지사 선거에서 주요 쟁점인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 대해 상대 후보가 더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며 나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네. 여성 혐오적 분석이 좀 아쉬웠던 출연자의 발언 지적해 주셨고요. 또 다른 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역시 같은 코너에서 발견한 문제점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정치권과 관련해서 한 주의 승자와 패자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종찬 소장이 이 주의 패자로 정치권을 꼽아봤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했다가 번복하고 또 인사청문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을 패자로 꼽아온 것인데요.
정치권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또 광범위해서 하나마나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 본개편을 통해서 새로 바뀌었죠. 이재훈 앵커의 진행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2주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했던 단어가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말할 때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진행자의 이 단어 사용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4월 28일 목요일 방송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날 진행자가 박 의원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반론해 주시겠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실제 법안과 맞지 않다. 그리고 언론 중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그 이후부터 검수완박 대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안을 규정하는 용어는 청취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말을 택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